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주 목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서 더 이상 수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 후에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 사안으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피해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의 갈등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시선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이런 상황을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분 연결해서 일본의 시선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일본 언론 뭐 자세히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도 5월 7일, 8일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예. 뭐 도쿄 신문, 아사히 신문 또는 산케이 신문에서도 대부분 보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NHK에서 이 뉴스를 다룬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와이드 쇼라든지 이런 데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고 뭐 오히려 그 한국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또는 한겨레 신문, 좀 한겨레 신문에 대한 논조는 다르겠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거의 논조를 그대로 야후 같은 데서 인터넷 뉴스로 활용을 하면서 네. 오히려 일본 입장은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 오히려 한국 측의 논리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로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논조를 활용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뭐 거의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랄까요,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판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이 문제가,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백지화부터, 주장을 했다고 하면서 정권의 좀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사설 논조를, 기본적으로, 야후 같은 데서 그대로 게시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한국에 좀 내분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제 NHK 보도 같은 경우에 일본이 좀 관심을 두는 부분을 보면 네. 기본적으로 일본은 이게 수요 집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일본이 이 수요 집회를 반대하고 또 소년상 문제를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는 위안부 운동의 당사자가 수요 집회를 비판했던 부분을 좀 일본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이게 아주 큰 양보로 합의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한국 내 여론이 많이 이것을 부정을 했는데 네. 이제 이 당시에 뭐랄까요 이 한일 간의 밀실 합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번에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의 보도 중에는 이게 이제 윤미향 전 대표가 이 사실 알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 여하튼 한일 위안부 운동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가장 중심이었던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가 전 대표가 갈등 관계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보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씨가 이제 그 미래한국당에 몸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윤미향 그 정대협 대표가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언론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일본의 중앙 텔레비전에서는 그렇게 지금은 코로나 문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네. 신문들에서는 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인터넷 우익 미디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이 부분과 관련된 이 합의금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까지 지급돼 있는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일단 사실들을 좀 왜곡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고 일본 시민단체들도 많이 관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한일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의 이 합의 초기 단계에는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전혀 합의 없이 발표됐다는 것들은 양쪽에 거의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일본의 우익 미디어들은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정리해서 그러니까 정리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 이유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됐습니다만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반대쪽으로 몰고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점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일본 신문들 중에서도 지금 산케이 신문이 좀 보도를 하기도 했지만 네. 일단 관심이 있는 것은 원래 이제 일본에서 이 위안부 운동에 대한 인식은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예.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정대협을 비롯한 지금은 정의기억연대지만 네. 시민단체들이 이 반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한일 반일로 지속하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합의를 반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왔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시민 단체들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아닌 시민 단체 책임으로 돌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운동의 당사자가 이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볼 거고요. 네. 일본의 우익 단체들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수요 집회 앞으로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도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은? 아직 일본 미디어가 이것을 조금 한 번의 기사들로 대부분 다루기는 했는데 일단은 좀 리버럴한 아사히 신문이나 도쿄 신문이 일단 이것을 좀 주되게 다루기는 했지만 네. 산케이 신문이나 보수 계열들도 보도는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자극적인 보도는 하지 않으려고 일단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저도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일본 조종설 또는 일본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은 깊고 기사는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우익들의 인터넷의 논리는 정례에 주장해왔던 일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네. 우리 한국이 이 문제를 지속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 이것을 문재인 정권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논조들은 인터넷상에서는 우익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매개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왔던 것처럼 한국 내에서 스스로 자중질환 형태로 보이는 형태로 자기의 책임보다는 관람하는 모습으로 즐기고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가 이제 비례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부터 일본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해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한국에서 물론 일부 제야에서 슬로건도 있었지만은 이번 4.15 총선은 한일전이다. 즉 이것은 한국 내부의 맥락에서 보수 적폐 세력과의 대립선으로 나온 거지만 네. 일본에서는 이번 총선을 여당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 반일 감정을 활용을 해서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했고 네. 그것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인 윤미향 씨가 어떻게 보면 반일운동의 상징으로 비례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실제 선거 결과에 윤미향 대표가 당선이 되고 네. 여당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예. 한국이 이 반일 감정으로 이번 총선에 이겼다라는 식으로 주류 미디어도 보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코로나 대책에 대한 아주 큰 성과와 네. 그리고 또 한국 내에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에서의 압승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분석을 하지만 네.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여당을 통해서 일본의 이 강제 배상 문제라든가 네. 위안부 문제에 강경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경계하는 형태로 오히려 이 문제를 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윤미향 전 대표가 좀 상징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 언론 보도를 전해 주셨는데 혹시 일본 정부 관계자의 코멘트는 나온 게 없습니까? 지금까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고요. 네. 또 전문가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해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물론 이건 내부 상황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 이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정부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고
있고 최근에는 검찰총장을 아베 측근을 임명하기 위해서 어제는 이런 법안을 강제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아주 거대한 정부에 대한 반감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위안부 문제의 이번 한국의 사태를 공식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잘못하면 혐한으로 갈 수도 있는 좀 이러한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우리 국내에서 이 논란이 어디까지로 이제 확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공경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거리로 다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이것은 한국의 정계 여부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여하튼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해온 2015년 합의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보다는 시민단체들의 강경 노선이 더 문제다. 이런 논리 그리고 수요 집회라든지 소녀상은 철폐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논리들을 일본 정부가 주장하기보다도 오히려 운동의 당사자들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속으로는 물론 쾌재를 부르겠죠. 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실제 그렇게 전개될지 네. 오히려 뭐랄까요 당사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 교체에 대한 운동으로 전개될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일본 언론 이제 보도를 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이제 워낙 일본 현지에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 한국 그러니까 보도는 좀 전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그 크게 보도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 그 전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용수 할머니가 강조하는 부분들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지금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기조를 보면은. 근데 혹시 이걸 보도하고 있는 언론은 있습니까? 실제 일본의 입장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문제의 본질을 보면 이것은 위안부 당사자 뭐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결국 좌절의 표현이고 네. 결국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올해 이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위안부 법안만이 남겨져 버렸던 상황도 됐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노파심에서 오는 여러 걱정들과 좌절의 표현이라고도 보이는데 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자기의 그것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가해의식으로 절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가 가장 싫어해왔던 수요 집회라든지 네. 또는 모든 게 합의로 끝났다고 하느니 이 부분만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의 본질을 일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이거 하나만 좀 더 여쭙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공격해 왔던 극우 진영의 공세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조만간 위안부 문제를 정당화하는 반일 종족주의 속편을 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혹시 일본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조금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은 일본의 역사인식과 한일 간의 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1월에 이 반일 종족주의가 일본어로 나와서 약 40만 부가 팔려 있었고 40만 부요? 근데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전 예약이 가장 많이 된 사례인데, 네. 일본 정부나 우익들이 자기 스스로 이 한국의 이 강제 진용이 없었다고 하는 자발성이라든지 또는 식민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이 근대화했던 것을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것하고 네.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이것을 주장해지는 것하고는 또 사례가 다른 거죠.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면죄부가 된 거고 우익의 주장들이 정당화됐다는 것을 일본 시민들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안부 문제하고 포함을 해서 이 반일 종족주의 이 책이 미치는 폐해가 엄청 많은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하고 함께 이번 달에 책을 냈는데 이게 반일 종족주의 허구를 지른다라는 책을 김동춘 교수 책을 번역하면서 같이 냈고요. 예. 일본 지식인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 한원구 교수하고 함께 낸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 정복이라는 예. 이 창비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지금 번역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논리에
일본 지식인들과 시민운동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인식 속에 이번에 위안부 문제의 본질도 좀 이어갈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일본 시민사회가 코로나 사태에서 워낙 약해져 있고 의식들이 좀 많이 풀뿌리 사회도 좀 우경화된 경향들이 있어서 예. 이게 이제 위안부 이번 이 사태가 자칫 또다시 일본 정부를 정당화시켜주고 아베 정권을 지지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좀 네.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제 국내에서의 논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번 좀 달라질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